봅시다. 자, 우리가 working toward a forest 숲을 들어가죠? 그러면 갑자기 temperature, 온도가, 기온이 차가워지고 공기가 damp, 축축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숲에 들어가면 그렇죠? 자, 그러면 온도와 어떤 습도가 달라지는 이 구간이 뭐냐? You have entered. 넌 어디에 진입한 거야? microclimate 이라고 하는 소기후 라고 하는 곳에 진입하게 된 거라는 거야. 자, 원래는 그냥 기후라고 하는 말은 describe, 어떠한 날씨를 의미하게 되는 거죠. 기후하면 날씨죠. 자, 그런데 어떤 한 장소에서 over a long period of time,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걸 우리가 기후라고 부르는데, 여기서 마이크로, 다시 말하면 무슨 의미겠어 얘들아? 마이크로는 작다는 의미죠. 작다는 걸 의미한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기후와는 다르게 마이크로 클라이밋, 소기후라고 하는 것은 기후가 맞긴 맞아. 그런데 어디에 적용되는 기후겠어? 굉장히 작고 restricted, 무슨 뜻이죠? 제한된 구역의 기후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리고 that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수식어구죠. 자, 누굴 꾸며줘? 앞에 있는 이 climate 얘기하는 거죠. 작고 제한된 구역에서 이 기후는 different, 어떤 특징이야? 다르다는 거죠. 자, different랑 then 같이 나오면 선생님이 then 뭐로 생각하라고? 그냥 from으로 생각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뭐 more 이런 거 비교급 표현 찾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어떤 기후와는 다르게 뭔가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갑자기 습하다거나 이런 식의 특이한 기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는 뭐 얘기하는 거야? 소기후의 정의를 얘기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다음 문장에서 there are a few,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뭐? 소기후가 만들어지게 하는 몇 가지 방식. 그러면 어떤 것이 소기후를 만드느냐? 이제 소개하겠죠. 자, 넘버링 해봅시다. 자, shape of land. 자, shape은 모양이죠. 땅의 모양이 영향을 끼친다. 어디? 소기후가 적용되는 그 조그맣고 제한된 구역의 기후. 다시 말하면 이거 뭐예요? 소기후죠. 그럼 첫 번째는 땅의 모양이 결정할 수 있구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houses, rocks and cars. 도 마찬가지로 뭐 할 수 있어? climate change, 기후 바꿀 수 있죠. 자, 세 번째 lake, stream and ocean. 물도 바꿀 수 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에 네 번째 토양도 기후를 바꿀 수 있다. 그럼 여기서는 뭐야? 소기후의 형성에 영향 끼치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요인들을 소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지. 그럼 소기후의 정의와 그것을 결정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게 끝이네. 그럼 그것과 가장 관련된 거 누굴까요? 소기후. 어떻게, 그쵸? 그 조그만 지역이 weather, 기후에 영향 끼치는가. 그럼 정의와 그거 영향 끼치는 요소들이 축축축 나오는 거죠. 답은 4번. 자, 2번 봅시다. 자, 먼저 주제 먼저 파악해보자면 얘들아, 우리가 새로운 관계를 맺을 때 사람들은 disclose 한대. disclose 하면 무슨 뜻이냐면 얘들아, 폭로하다 이런 뜻이야. reveal 하고 똑같은 거죠. 또는 uncover. 그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폭로한다. 다시 말하면 드러낸다는 거야. 근데 어떻게 드러내더라? 천천히. 처음 하는데 난 어렸을 때 이런 일이 있었고 나 뭐 전에 사귄 남자친구 누구고 우리 집은 이렇고 다 까발려요? 그렇지 않잖아. 자기를 천천히 오픈시키죠. 자, 뭐 하면서 분사금 쓴 거죠. Sharing only a few. 오로지 몇 가지의 세부사항만 까는 거야. 나 작년에 몇 반이었고 담임선생님 누구였고 나 걔랑 좀 친해. 이 정도. 그리고 and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 offering. 그 다음에 조금 더 어떤 얘기? 개인적인 얘기를 까긴 해. 제공하긴 해. 뭐 했을 때? 이럴 때. they like 서로 좋아하거나 trust 쟤는 내가 개인적인 얘기해도 이거 어디 가서 막 얘기하고 다닐 애는 아니구나 라고 하는 거. 그러면 관계 형성에서 뭐예요? 드러내는 정보의 종류가 다르죠. 종류의 차이. 처음에는 그냥 아주 몇 가지 사소한 것만 얘기했지만 관계가 가까워지면 이제 깊은 얘기까지 하게 되는 거지. 어렵지 않죠, 여러분?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친구를 사귀려고 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얘네 둘이 있어. 뭐 어쩌고 얘네들은 주로 나누죠. 어떤 거? 처음에 친구가 되려고 시작할 때 초기죠. 그러면 일상적인이라는 얘기는 뭐야? personal information 아니잖아. 야, 오늘 날씨 너무 춥지 않냐? 이런 얘기. 그쵸? 나누는 거죠. 나와 있죠. Where they grow up. 조금 더 뭐 디테일하긴 하는데 나 어디서 자랐고 what their favorite team 나 요즘에 축구 누구 좋아해? 야구 뭐 좋아해? 이런 얘기 한다는 거야. 그러다가 as 어떤 상태가 되죠? 친구가 되려고 막 시작할 때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서로를 좋아하거나 신뢰할 때 they got to 뭐 하게 되는 거야? 서로 이제 신뢰가 어느 정도 형성될 때 그들은 뭐 하죠? 그들의 의견을 나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떤 거?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기도 하고 사실 난 기독교야 불교야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지. 됐어요? 자, 이렇게. 자, only after. 우리 배운 거 적용시켜보자, 얘들아. only라고 하는 애가 after blah blah 이거 다 뭐예요? 부사절이죠. 그럼 only가 부사절을 만났을 때 뒤에 뭐가 일어난다? 도치 발생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외웠죠? 지난 시간에 배운 거예요. 그래서 only는 단독으로 또는 부사나 부사절을 동반해서 맨 앞에 강조될 때 도치가 일어난다. 그래서 they felt라고 쓰지 않고 did they feel 이렇게 쓴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봐봐. They had known each other for quite a while. 무슨 뜻이야? 한참 동안이란 뜻이야. 상당한 시간 동안. 그러면 2년 3년 정도 봤어. 그리고 난 후에야 걔네들은 talking about their personal thing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은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죠. 편해져야지. 아까 얘기했잖아. 시간이 지나고 신뢰가 두터워지면 서로의 개인적인 얘기 하게 된다고.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불편해진다는 얘기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죠. 그제서야 편해지게 되는 거지. 마지막 거 보자. 자, 비록 사람들은 이렇게 뭐하지만 나누긴 해. 어떤 사람들은 이거 친밀한 또는 사적인 이런 뜻이야. 그럼 본문에서는 사적인 게 나왔으니까 예로 쓰였죠? 이거 personal로 나왔죠? 사적인 이야기를 굉장히 빨리 시작할 수 있을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더라도 어떻게 되는 거야? 자기의 폭로, disclose의 명사죠? 드러냄은 moves, 굉장히 그쵸? 작은 증가량이라 이런 뜻이니까 뭐야? 개인적인 얘기는 굉장히 조금씩 할 수밖에 없어. 그럼 친밀한 정보 제공하지만 자기를 드러내면 속도가 느리다. 그럼 충분히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intimate도 맞는 거죠. 이거 명사형 intimacy. 뭘까요? 친밀함. 이란 뜻이야. 그래서 명사형도 같이 알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자, 빈칸 문제인데요. 아이들 심리학자. 그러면 아이들의 심리를 연구한 사람이 어떤 사실에 주목했냐? 오랫동안, 이거 부사로 오랫동안이란 뜻이고 어떤 사실에 주목했다는 거지. 애들이 do best 진짜 잘하려면 잘한대. 최고래 이때가. 그럼 얘네가 무언가 잘하려면 이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when이라고 하는 건 시기적인 의미도 있지만 전제 조건이죠. 얘네가 이럴 때만 do best 할 수 있어. 자, 봅시다. 무슨 얘기 아니야?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야. 뭐 하지 않는다면 unless부터 여기까지. 그럼 10대들한테 어떤 세상이 scary, 무서운 곳일까? unless, 뭐뭐 하지 않는다면 부정하시면 돼요. 자, boundary, 무슨 뜻이에요? 경계죠. 경계선이 in place, 놓여 있는 거죠. 그럼 경계선이 있지 않으면 이런 뜻이죠. 자, 뭐 하기 위해서 경계선이 마땅히 있어야 돼? sense of security, 무슨 뜻이야? 안정감, 안전감이죠. 이렇게. 다시 말하면 명확한 경계선이 없이 그냥
그냥 아무거나 다 해도 돼 라고 한다면 오히려 아이들한테 security, 안정감을 느끼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럼 애들이 무언가 불안함을 느끼지 않고 최고로 잘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 어느 정도 안정감과 경계선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 하겠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그러면 결국엔 경계선과 10대들한테는 안정감이라고 할게. 필요하다는 얘기구나 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다른 거 바운더리 한 번 더 나왔으니까 바운더리 중요하구나 그거 한번 확인하시고 그럼 결국에는 아이들이 바운더리를 제대로 가지려면 as parent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너는 be responsible for 어디 책임이 있다 이런 뜻이죠. 자, 뭐 하는 거? 그래. 그 바운더리를 애들이 스스로 찾을 수 없고 어른들이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애들을 위해서. 이렇게. 끝이에요. 그럼 결국에는 애들은 어른들이 만들어준 그 경계선 안에서 안정감을 찾고 거기서 최선을 다할 수 있다. 끝. 나머지는 다 예시죠. 어떤 걸 줌으로써 애들이 안정감을 느끼냐. 뭐 여기서 여러 가지 뭐 집안일 시키고 이런 거 나오죠. 결국에는 그 모든 것들. 어떤 바운더리를 주는 것이 아이들의 인생에서 성공하는 데 아주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겠다. 그쵸? 자, 그러면 그들의 인생이 안전할 때 안전하기만 하진 않아요. 왜냐면 중간에 애들의 내용 나온 거 만약에 내가 1번 헷갈린다고 하면 중간에 뭐가 있냐 이런 거예요. 자, 게다가 말이지 이렇게 아이들한테 duty 어떤 의무를 주는 거죠. 이거 집안일이거든요. 그럼 아이들한테 야 너 이거 해야 돼 바운드를 정하는 거지. 우리 가족의 일원으로서 설거지나 분리수거 정도는 너가 해야 돼 라고 어사인 뭐 하는 거야? 할당하는 거죠. 어떤 임무를. 그것이 결국에 애들한테 뭐 할 수 있다? perseverance, 인내심을 기르게 할 수 있다. 무조건 안전하게만 하라는 건 아니죠. 바운더리를 줌으로써 안정감을 얻게 하라. 그럼 얘 탈락. Their life, 그들의 삶이 structure, 무슨 뜻이야? 체계. 체계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야? 뭐는 되고 뭐는 안 되고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건 안 해도 돼 라고 하는 거죠. 관련성이 있죠. 너의 삶은 개인화됐어. 개별적으로 살아. 아니죠. 자, 부모로부터 자유로워? 아니죠. 부모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고 그랬어? Do house chores. 무조건 집안일만 하라는 건 아니지. 중간에 집안일만 하는 얘기 한 적은 없잖아. 그러니까 요거 지우죠. 그럼 몇 번? 그렇지. 바운더리를 명확하게 설정해야 되는 체계가 있어야 된다. 어떤 명확한 구조를 갖고 있어야 된다. 답은 2번이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0강 갈게요. 60강. 60강의 1번 볼게요. 자, 빈칸 추론인데 얘들아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얘다. 그럼 기억의 특징을 설명한 거겠지? 그럼 기억의 특징을 우리가 본문에서 정리해보자. 자, even though many our memories are vivid, some may even accrete. 자, even though 부사절 묶어요. 그래서 얘들아 짧은 이 문장 안에서 계속 문장 구조를 연습하다 보면 나중에 막 3-4줄에 걸친 문장이 나오더라도 우리한테는 어렵진 않을 거야. 그냥 여러 개를 연결한 거지 그 자체가 엄청 복잡한 건 아니니까. 자, 우리 기억이 vivid, 생생해. accurate, 뭐 하기도 해? 정확한. 반대말 뭐예요? inaccurate죠. 부정확한. 그럼 정확할 때도 있지만 자, most of what we remember of our daily life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기억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게 뭐죠? 기억이죠. 메모리죠. 근데 우리 기억은 사실 neither nor 뭐죠 여러분? 상관접속사죠? A, B 무슨 뜻이야? 둘 다 아닌. 기억은 어떻대요 여러분? exact하지도 rich in detail 하지도 않아. 자, exact하다는 거 무슨 뜻이야? accurate랑 똑같죠? 이거 똑같아요. 정확하지도 않고 in detail, 세부사항 면에서 그렇게 풍부하지도 않아. 그냥 대략적으로 기억한다는 거. 그럼 여기서 말하는 건 뭐야? 우리의 기억은 부정확할 때도 많고 그 다음에 대략적인 것이다. 그럼 이 두 가지 관련된 키워드를 빈칸에 쓸 수밖에 없지 얘들아. 됐죠? 자,
자, 봅시다. 그래서 there's overwhelming blah blah evidence. 여름 뭐만 읽으면 돼. 아, 증거가 있다는 거구나. 어떤 증거? 동격되시겠죠. 그러면 evolution, 진화라고 하는 것이 did not design, 우리의 기억을 만들지 않았대. 그럼 진화상의 과정에서 우리의 기억이 이것처럼 되지 않았다는 거야. 굳이 진화해서 이 기억이 가질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어떤 기억을 만들 필요가 없었냐? 만들지 않았냐? 어떤 거? 이렇게. 비디오 카메라 같은 기억을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거야, 진화가. 그럼 비디오 테이프가 하는 역할은 뭐야? 핵심은 이거죠. 비디오 카메라 뭐 하는 거죠? faithfully, 충실하게, 온전하게, 그 다음에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 거야, 얘들아? 그렇지. 녹화하는 거죠. 우리 기억은 어떤 걸 완전하게 정확하게 녹화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야. 됐죠? 그럼 여기서 끊을게요. 그럼 우리 기억은 어떤 방향으로 만들어졌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아주 핵심적인 기억 시스템으로 한번 들어가 보자면, 얘네들은 비디오 카메라가 아니라 어떻게 되냐? 시스템은 is structured,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돼요. 어떻게 만들었어, 얘들아? 투부정사로 부사 역할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녹화하는 것 같은 기억이 아니면 어떤 원리로 만들어졌냐? 자, 이거죠. 바로 뭐냐? 추출하다 이런 뜻이죠. 꺼내다. 추출하도록 만들어진 기억이란 얘기야. 그럼 얘들아, 우리가 무언가를 저장하고 기억하는 이유는 뭐야? 나중에 갖다 쓰려고. 그러면 어디다 갖다 쓰냐? 자, 이거죠. 잘 봐. 우리는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뭘 추출하려고? 내가 어떤 일을 막 겪잖아? 그러면 두 가지. 무의식적인 규칙과 abstraction을 꺼내 오려고 기억을 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뭐 무의식적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abstraction은 뭘까요? 이거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거 관념. 말 자체 어렵죠? 또는 추상이란 뜻이야, 추상. 그러면 어떤 세부적인 게 아니라 그냥 대략적인 느낌의 추상을 우리는 가져오는 거지. 그럼 우리는 왜 무언가를 하나를 디테일하게 막 하나부터 열까지 기억하지 않고 대략적으로 추상적인 것을 기억하냐? 이유가 있어요. 대부터 또 꾸며주는 거죠. 이 무의식적인 규칙과 추상은 가능하게 해주고 우리 같은 유기체들이 이렇게 하도록. 뭐 하도록? deal with. 무슨 뜻이야? 대처하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저 두 가지를 선택했다는 얘기야. 뭐를? 계속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됐나요? 자, 그런데 이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은 또 어떤 세상이야? surround. 둘러싸고 있어. 누구를? 유기체들을. 그때 어떤 방식으로? 그렇죠. 밑에 나오죠? 편리하고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시 말하면 얘들아, 자고 일어나는데 환경이 똑같지가 않아. 그럼 내가 어저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한 기억을 100%할 필요 있어? 없어? 없잖아. 어차피 변한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사는 세상은 A, B, C, D, E, F로 이루어져 있는데 맨날 변하는데 대략적으로 알파벳이라거나 대략적인 것만 기억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그 방식이 어떻게 되는 거야? 좀 나한테 편리하도록. 그리고 내가 뭐 하도록? 나한테 도움이 되도록. 그래야지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니냐고. 그쵸?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는 뭐다? 결국엔 기억은? 잠깐만, 또 더 봐야 되나?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다시 말하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대략적인 것. 그리고 자신에게 편리하고 어떤 것? 도움이 되는 것 위주로 기억이 된다. 우리 기억 시스템이 그렇다 그런 얘기잖아. 그럼 이거를 최대한 가까운 말로 대응시키면 되죠. 자, 기억은 about survivor. survivor 뭐 하는 거죠? 생존하는 거죠. 생존한다는 건 뭐야? 나한테 유리하고 도움이 되는 쪽으로 하는 거죠. 그럼 왜 편리하고 도움되는 쪽으로 해서 나 살아남아야 되잖아. not. 뭐가 아니다? 정확함. 그러면 대략적인 게 뭐예요? 정확한 게 아닌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어떻게 쓴 거냐면 얘들아 A,
not B라고 쓴 거죠. 이거 무슨 뜻이야? B가 아닌 A. 그러면 A가 아니라 B란 얘기야? 이거 또 뭐로 바꿀 수 있어 얘들아? 나데이 법비 주로 쓰죠? 근데 그걸 바꿔 써서 얘기한 거지. 자, 두 번째. notify는 알려주는 건데 위험한 걸 알려준다? 아니었죠? 자, 왜곡된다는 얘기 한 적 없죠? 자, 그 다음에 과거 사건이 이해되는 거 얘기한 적 없죠? 자, 우리의 현재 경험으로 변화된다. 물론 언급하긴 했어. 기억은 바뀌기도 해. 근데 그게 주요한 내용은 아니잖아. 그래서 답은 모든 걸 담아낼 수 있는 1번을 고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장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고 조금 고난이도 풀게요. 장문. 자, 디지털 기술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죠. blur 뭐 하는 거야? blur 블러 처리하다. 얘들아 블러 처리 해본 적 있어? 사진 편집 같은 거 할 때 블러 처리하면 어떻게 돼? 뚜렷해지니 흐릿해지니? 이거 흐릿해지다 이런 뜻이야. 흐릿해지다. 그러면 경계가 흐릿해진다는 거는 경계가 생긴다는 거니 없어진다는 거니? 없어진다는 거죠? 맞아요. 뭐와 뭐 사이에 경계가 흐려져 얘들아? 집과 일. 그쵸? 예를 들어서 옛날엔 퇴근하면 나한테 사람들이 연락 안 하겠지. 근데 지금은 카톡으로 근데 김대리 그거 문서 잘못됐는데 다시 보내줘? 연결이 돼 있잖아.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커뮤니케이션. 그러면 시간의 존을 뛰어넘는. 그럼 예를 들어서 나는 아침에 이제 밤 11시에 뭐 영국에 있는 클라이언트랑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거기가 아침이면. 그러면 뭐가 시간대를 걸쳐서 의사소통하는 것은 어떤 거죠? 너가 지금 자러 가야 되는데 누군가는 뭐 한다는 거죠? 갑자기 로그인해서 근데 혹시 한국의 김대리 씨 지금 로그인 해줄 수 있나요? 그런 얘기 똑같이 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있어? 나는 아침에 일어났더니 이메일이 쌓여 있게 되는 거지. 이메일 piles up 하면은 쌓이다 이런 뜻이야. 자, 그리고 어떻게 되는 거야? 이메일이 쌓이는 것처럼 나한테 계속해서 사람들이 소통해 오는 거죠? 밤낮을 떠나서 장소를 떠나서 그리고 incoming call 어떤 전화가 어떻게 되는 거야? become more 중요해지는 거죠. 뭐보다? face to face. 이거 무슨 뜻이야? 대면에. 얼굴을 보고 하는 것보다 디지털 기술에 따라서. 그렇죠? 계속 카톡 오고 어떤 그런 메신저로 계속 연락이 오는 게 중요해지는 거지. 그럼 디지털 환경을 해서 업무 환경의 변화를 얘기하고 있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just when we start one project 우리가 프로젝트 시작하려고 해. 그러면 또 하나가 또 주어진다는 얘기지. 다시 말하면 오히려 디지털 기술을 인해서 의사소통이 쉬워진 만큼 업무가 어떻게 되는 거야? 밤낮 없이 엄청 많아진다는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한 프로젝트 이제 막 시작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니? 또 다른 프로젝트가 나한테 쏟아지는 거지. 일이 많아져. 그러면 we have to change focus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어떤 업무가 있었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메신저로 근데 김대 이것만 마무리해줘 라고 온다면 나는 나의 주의 집중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어? 바뀔 수밖에 없지. 그럼 제가 이메일 잠깐 쓰고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이니? 바로 unprecedented. 자, 몰라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알면 더 좋겠죠? 전례 없는. 무슨 뜻일까?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완전 새로운. flood 무슨 뜻이야? 홍수. 온갖 소식과 정보의 홍수 속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야. 그런데 그냥 내버려 둘 수 있어? 없어. keep up with 뭐 해야 돼? 그치? 따라잡자. 내가 그냥 막 메일이 쏟아지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계속 따라잡고 해야 된다는 거야. 됐죠? 자, 옛날엔 그렇지 않았다. 정보의 홍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그러면 옛날의 그 일을 디스를 오늘날과 비교해보자. 오늘날이 어떤 시대니? 뉴스가 하루에 24시간 보고가 되는 거죠. 만약에 새벽 2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엄청난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 생겼어. 네이버 바로 들어가잖아? 바로 뉴스 써있죠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거지. 자, in a sense 어떤 면으로 결국에는 디지털 메디아라고 하는 이 기술이 우리한테 뭐를 키워주냐? 뭐를 키워주는 거야 얘들아?
한 곳에서 한 곳으로 끊임없이 정보 홍수가 왔을 때 우리는 concentration, 집중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그럼 뭐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집중의 반대. 주의 산만. 그게 뭐죠? distraction. 맞아요. 그래서 마지막 거 보자 얘들아. 쏟대시죠. 그러면 일종의 얘는 디지털 기술을 노이즈, 소음이라고 했대. 우리의 이거 뭐야? 주의 산만이죠? 우리의 산만함을 끼치니까 일종의 이거 소음이야. 이 소음에 우리가 overwhelmed, 너무 압도되어서 우리가 뭐 할 시간이 없어? little time. little은 어를 안 붙였으면 무슨 뜻이야? 거의 없는 이런 뜻이죠. 우리는 자기를 돌아볼 성찰의 시간이 없어. 됐나요? 자, 그리고 또 무슨 얘기 하냐? 자, 봅시다. 이거 옛날 얘기하는 건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대. 간목직목 쓴 거죠? 한번 봐봐. 이제 크리스마스 계절이 다가오잖아? 그러면 크리스마스의 준비가 언제 시작됐어? 한 12월 중순쯤에 시작을 했었대. 막 트리 하고 막 이렇게 했겠지? things. 그리고 상황이 wouldn't get busy. 그렇게 바쁘지 않았어. 언제까지? 1월 중순까지. 그럼 마치 미국은 그 크리스마스가 엄청 큰 행사잖아. 명절 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중순부터 막 크리스마스 그 헐리데이 분위기가 나고 이게 1월 중순까지 야 그래 아직까지는 우리가 헐리데이니까 그냥 천천히 하자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야. 뭔가 사람들이 막 서두르지 않는 거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사람들이 호흡 미리 미팅을 가죠. 심지어 언제? 크리스마스가 껴있는 주에도. 왜? 일이 너무 많으니까. 정보의 홍수니까. 그리고 비즈니스,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일이 at full speed, 엄청난 속도로 이루어진다. 굉장히 바쁘다는 얘기죠. 언제? 1월 1일, 그쵸? New Year's Day, 새해 바로 그 다음 주부터 일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바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바쁘고 허겁지겁 살고 있는 사람들, 뭐? 디지털 환경 때문에. 그러니까 비지도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물어보는 게 뭐냐? 디지털 기술? 우리 좋게 하는 것도 있어. 근데 우리가 너무 쳇바퀴 돌듯 엄청 빡세게 살고 있잖아. 질문해야 되지. 디지털 기술 정말 우리 삶을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어? No, 없죠. 답은 3번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여러분은 뭘 하시냐? 물론 학교마다 조금 2학년의 내신의 출제 경향이 다를 수 있는데, 자, 선생님 매번 얘기하잖아요. 주빈이 학교가 미사지. 미사도 비슷해질 텐데 2학년이 되면 하남, 풍산, 그리고 미사 마찬가지로 내신의 스타일이 많이 변해요. 그리고 난이도도 엄청 달라지고 양은 한 1.5배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풍산 2학년은 고3, 그쵸? 그 책으로 한다고 했죠, 난이도로. 하남도 마찬가지. 하남은 어떻게 나온다면 너는 1학년에 달달달 외워서 하는 세부사항에 연연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약에 본문을 어떤 걸 줘. 그럼 본문하고 비슷한 내용이 있겠지. 만약에 뭐 지구온난화의 어떤 부정적 영향이야.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수많은 논문들이나 기사가 얼마나 많겠어? 그걸 붙이는 거. 그래서 새로운 제목하고 무언가 어법이나 이런 걸 하라고 하는 거지. 물론 미사도 마찬가지야. 2학년 때 최상위권을 하려면 뭔가 학교에 변형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능수능란하게 풀 수 있어야 돼. 다시 말하면 우리가 2학년이지만 2학년, 3학년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해서 난이도를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빌드업이고요. 그래서 어려운 걸 맛보기라고 이제 우리가 방학이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그동안에 2달 동안 열심히 우리가 트레이닝 했잖아. 그거를 마지막에 한번 내가 어느 정도까지 훈련이 되면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체크업을 해보자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이걸 할 거고요. 네 지문이 있는데요. 어법을 제외하고 네 지문인데 시간상 우리가 2지문 정도만 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 아, 학교에서 이 정도의 난이도로 내신이 나올 수도 있구나. 독해 문제 한해서는. 자, 2지문만 할 거고요. 시간 안에 푸는 게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은 선생님 또 마찬가지로 모든 애들아 그거는 시간 안에 풀어야 되고 쉬운 거 하나 어려운 거 하나 할까 얘들아? 15번
20번 있지 얘들아 20번 있죠? 15번 20번 만 지금 풀어보세요. 4분 드릴게요. 순서가 어렵지 않아서 할 수 있어. 도전해보자. 핵심만 파악하는 거야. 내가 다 읽을 필요는 전혀 없어. 시간 부족하면 하나도 제대로 풀면 돼요. 하나. 자, 같이 볼까요? 채점을 해보세요. 15번은 답은 5번이고요. 20번은 2번입니다. 20번에 2번? 혹시 두 개 다 푼 사람? 두 개 다 푼 사람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근데 나 답을 표시했니? 아니 20번 푼 사람 없지?
근데 20번 지금 다 표시했어? 오케이. 자, 그럼 얘들아 봅시다. 15번 다 풀었죠? 자, 15번 맞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 있게. 오케이. 그래요. Let's together. 같이 한번 분석해보자. 아니 고3들 이거 고3 교재인데 고3 애들도 많이 틀려. 우선 얘들아 접근을 해보자. 단어의 문제일 수 있고 아니면 단어를 알지만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추론하는 게 문제일 수 있고 우선은 investment aspect of sport 스포츠의 투자 측면에서 보자면 얘가 주어잖아. 이러하다 동사를 썼죠. 그러면 스포츠 측면이 도대체 투자 측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하단에 빈칸이 있을 때는 요거 마지막에 있는 문장의 힌트가 좀 돼요. 구체화시키거나 어떤 뭐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뭐 인용 표현을 써가지고 따라서 그럼 앞에 있는 어떤 문장의 근거로 해서 그래서 말이지 결론적으로 핵심만 보세요. 뭐 우리가 다뤄야 되는 건 스포츠잖아. 그럼 스포츠는 is anything but 자 조금 더 어려운 지문은 쉬운 걸 냅두고 어려운 표현으로 우리를 좀 헷갈리게 합니다. anything but은 바로 never예요. 뭐예요? 결코 뭐뭐가 아닌이란 뜻이죠. 그러면 divergent 내가 어떤 단어 모르겠으면 밑에를 보면 돼. 별표 단어도 되게 많이 줘. 오락과 유희라는 거야. 그러면 오락이라고 우리가 쓰자. 그럼 스포츠는 오락이 아니야. to 누구한테? participant 참여자들한테. 그래? 실은 오락이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어디서 끊으면 돼요? For many participants 여기 집중하세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럼 많은 참여자들한테 스포츠가 오락이 아니면 걔네들한테 뭐냐? It is sport that produce primary stress and strain in their lives. 자, it is that 나왔을 때 우리는 두 가지죠. 가주어, 진주어이거나 아니면은 강조 구문이거나. 그런데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죠. produce의 주어 없죠. 그럼 무슨 구문? 강조 구문. 뒤에 불완전하면 무조건 강조 구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봐봐 얘들아. produce 뭘 만들어내는 거잖아. 결국에 뒤에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건 스포츠야. 그럼 스포츠가 뭐를 만들어내는데? primary 몰라도 되죠. 주요한 이란 뜻이지만 자 스포츠는 스트레스와 strain을 만들어내는 애래. 그러면 스트레스랑 같은 느낌이겠죠. strain 무슨 뜻이야? 부담, 막 압박, 긴장. 그들의 삶에. 그러면 스포츠라고 하는 건 놀이가 아니라 뭐야? 그들의 삶에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을 주는 애다. 이게 힌트가 될 수 있죠. 그럼 여기에 내가 쓰는 거야. 놀이가 아니구나. 그리고 뭐야? 부담감과 어떤 긴장을 주는 애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뒤에 넘어가면 되죠. 자, 그러면 어디를 보시면 돼요? 여기 바로 나와요. 자,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중간에 컴마 안 봐도 된다고 했죠? 굉장히 구조화되어 있다. 매우란 뜻이죠. highly가 매우 구조화되어 있다. 그럼 매우 구조화됐다는 얘기는 우리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 그러면 스포츠는 뭐를 포함하니까 우리한테 구조화됐다고 얘기하는구나. 맞아요. 스포츠에 포함되는 거 뭐야? 제도적으로 만들어진 규칙. 스포츠 규칙이 있구나. 첫 번째. 쉬운 말만 하면 되지. 스포츠는 규칙이 있네? 놀이 아니죠? 놀이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give rise to 만들어내다 이런 뜻을 해석하시면 되고 hierarchical authority. 자, hierarchical 뭐예요? 위계적인 서열이 있는 거야. 그런 권위를 포함한다. 놀이 같지가 않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어떤 거냐? 구조로 봤을 때 이렇게 구조 이렇게 보셔야 돼요, 여러분. 구조는 무조건 봐야 되고 그 안에서 내용만 파악합시다. 자, 소대꾸문 또 썼네. 그리고 그 스포츠는 너무 이거 무슨 뜻이야?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해야 된다가 많아서 결국엔 스포츠는 뭐냐? 자, only 자, 이 단어 nominally라고 하는 단어로 밑에 나와 있어요, 얘들아. 명목상으로. 그럼 얘들아 명목상이라는 얘기는 본질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가 겉보기에 그렇다는 거야? 그치? 겉보기. 맞아. 겉보기에만 놀이랑 관련돼 있다는 거. 실제로는 놀이랑 관련돼 있지 않다. 그럼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놀이랑 놀이가 아니란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넘어가서 우리 뭘 찾으면 돼? 그렇지. 스포츠의 투자 측면을 좀 찾아보면 돼. 그러면 스포츠의 투자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니? 어디 나와 있어? 여기 있죠. 스포츠 참여자들은 그럼 참여자는 누구래? athlete, 운동선수이자 owner, 주인, 누구예요? 구단주 같은 사람이야. trainers, 감독이나 코치. 이 사람들은
자, 뭐 한다? 투자한다는 거야. 선수는 자기 운동 실력을 투자하는 거고 구단주는 돈을 투자하겠고 코치는 뭐야? 코칭 능력을 투자하는 거겠죠. 어디에? 그들이 하는 그 경기. 다시 말하면 스포츠죠. 스포츠에 이 사람들은 각가지 형태로 시간과 에너지 이런 거를 투자한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들의 이 모든 참여자들의 livelihood예요. livelihood가 아니에요. 이거 뭐예요? 생계란 뜻이죠. 그들의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가 내가 여기다 시간과 에너지와 돈을 쓰고 있으니까 그들의 생계, 다시 말하면 생존의 문제는 be independent upon 어디에 달려있다는 뜻이죠. 어디에 달려있겠어? 스포츠에 달려있겠죠. 근데 스포츠에 어떤 거에 달려있겠어? 성공에 달려있겠지. 내가 이거로 스포츠를 그쵸 성공하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엄청난 압박감과 부담을 주는 애가 된다는 거지. 그럼 이걸 찾아보자. 자, 뭐예요? 스포츠는 그냥 스포츠로 봐도 되죠? 스포츠의 측면. 스포츠는 뭐다? 자, 첫 번째. 아닌 거 선생님이 소거해줄게. 스포츠는 이것 때문에 아니죠. 이거 무슨 뜻이야? 관중. 관중 얘기한 적 있어? 없어? 없어. 자, 스포츠의 발전 얘기한 적 없어요. 자, participant, 참여자들한테 absorbed 하라고 encourage 한대. absorbed 무슨 뜻이야? 원래 absorb가 무슨 뜻이야? 흡수하다죠. 흡수됐다는 건가? 아니, 이거 몰입된. 무언가에 전념하는 이런 뜻이야. 자, 그럼 같은 거 선생님이 2개만 적어줄게. 어디에 몰입했어? 완전히 빠져들었어. 뭐 있을까? 알고 있어야 돼. immersed. 원래 immerse 하는 게 뭐야? 잠기는 거죠. 어디에 내가 온전히 잠겨있으면 나 어떻게 되는 거니? 몰입된 거죠. 그리고 어떤 거에 빠졌을 때 우리가 무아지경이라고 하죠. 나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lost라고 하는 것도 어딘 거에 푹 빠져있는 몰입되고 전념하는 상태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야 몰입 좀 더 해라. 야 열심히 훈련해라. 그거의 문제가 아니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거 나왔죠? 야 경기에 집중해. 뭐가 아니라? 스포츠가 아니라. 이거 놀이죠. 야 놀이에 집중해. 스포츠가 아니라 반대죠. 놀이는 아니야. 스포츠 자체 먹고 사는 문제 이 생계를 집중해. 거꾸로 된 거죠. 자, overweigh 이 단어 아마 몰라서 좀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야? 능가하다. 그럼 이거를 뛰어넘었다는 얘기지 얘들아. 자, 그럼 뭐를 뛰어넘어? 이거 뭐야? 오락에 재미에 측면 뭐 경기 자체. 핵심만 말해보자면 뭐야? 오락과 재미를 뛰어넘는 것이다. 그게 바로 뭐니? 생계. 자, 단어만 정리해줄게요. 단어만 정리해줄게요. 추가적인 문제는 안 보고 자, 능가하다. 무언가를 뛰어넘다. 알고 있어야 돼요. 왜냐면 본문에 나온 단어 절대로 선지에 똑같이 안 쓴다고 했죠. 선지는 무조건 바꿔 나온다고 했죠. 단어 몰라서 틀리는 일은 없어야 됩니다. 여러분. 제로그래요. 3점짜리 4점짜리 surpass excel 무언가를 초월하는 거죠. 뛰어넘는 거니까. 요 정도는 알고 계시면 됩니다. 고2 수준에서 내신에서 아주 빈번하게 사용되는 단어들. 머릿속에 keep 알았죠? 어떻게 생긴 형태나 요것만. 자, 5분 정도만 브레이크하고 우리 내려갑시다. 수고 많으셨어요.